안녕하세요. 가르침의 진심인 남자, 가진남 잉글리시를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어의 품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단어들이 문장 안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기능과 품사들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까요?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영어라는 언어는 바로 구조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들도 본인들이 영어 문장의 구조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들의 기능과 역할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어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그러면 단어들의 기능과 역할도 바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네, 바로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문장 안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 단어들이 가지게 되는 기능과 역할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친구들이 바로 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 안에서 포함되어진 그 부사들의 기능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 부사들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사만 먼저 잘 걷어낼 줄 알게 된다면 이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 정말 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사가 포함되어진 문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들은 이제 모두 부사라는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사는 바로 품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부사 표현들을 이제 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바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부사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식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장, 방, 시, 유,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금 빨리 하면 약간 중국어 같은 느낌이 들죠? 정방시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acob speaks English fluently. 제이콥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이 ly가 붙어 있는 이 부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fluently라는 단어는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지만 이제 문장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부사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수식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fluently란 수식어는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이콥이 영어를 말하는데 어떻게 유창하게 말한다? 그러면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 방법을 묘사하는 수식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Jesus softly touched my heart.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내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이 예문에서도 이 softly는 이 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는 수식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ly가 붙은 이 부사 표현들은 문장 안에서 수식어로 사용이 되면서 이 동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수식하고 또 묘사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볼까요? 이 문장들은 앞에 나와 있는 ly와 같은 부사 표현들과 다르게 for 10 years 밑줄 쳐진 표현 보이시죠? 이런 표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Peter has donated to the charity for 10 years. Peter는 그 charity 하면은 이제 자선단체죠. 자선단체에 donated 후원을 했다. 10년 동안. 그럼 이 14 years 품사로 봤을 때는 전치사 한 덩어리로 쓰이게 되었지만 문장 안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표현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Peter shouted on the top of the hill. 피터는 소리를 쳤다. On the top of the hill. 그 언덕 꼭대기에서 소리를 쳤다. 이 문장을 보면 on the top of the hill 이 덩어리가 바로 전치사 표현입니다.
품사는 전치사이지만 이제 이 덩어리가 문장 안에 들어갈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식어라는 표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표현들은 문장 안에서 여러 개가 함께 와도 문장의 구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 수식어들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앞이나 뒤나 중간에 여러 개가 함께 쓰여도 아무런 해를 문장에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문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사, 접속사, 전치사 표현들이 문장 안에 포함되었을 때 수식어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장 안에 부사, 접속사, 전치사와 같은 표현들이 수식어 표현으로 문장 안에 여러 개가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수식어니까 내가 편하게 읽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말하거나 또 글을 쓰거나 할 때도 내가 문장 안에 이런 표현들을 넣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수식어 표현들은 문장에 여러 개가 온다 하더라도 문장의 구조에 큰 해를 끼치거나 구조를 깨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장 안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는 잘 계획을 하셔서 문장 안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기능과 역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의 첫 번째 유형인 수식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바로 주어라는 기능이에요. 영어라는 언어가 구조어인 건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해서 문장에서 행위자, 영어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직접 그 동사의 행위를 하는, 문장의 기본 구조가 되는 그 동사의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사는 품사와 이름이 똑같죠. 그 동사는 문장에서 행위자의 동작을 나타내는, 또는 그 문장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목적어라는 말 너무 어렵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보면은, 영어로 조금 더 쉬운 말로 보면 target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target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동사에 그냥 타겟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가 뭐 뺨을 때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타겟이 누구냐면 그 동사 뒤에 오는 타겟이죠. 예를 들어서 I hit the desk라고 하면은 내가 책상을 쳤다라는 그런 문장에서 hit의 타겟이 누굴까요? 바로 책상이 되는 것이죠. 그 동사의 대상을 우리가 target 또는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동사에게 영향을 받는 그 대상, 그 대상을 우리는 바로 이제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목적어의 예를 들어볼까요? I love her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her라는 대상은 바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나의 사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하트의 대상은 바로 그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이 대상, 이 target, 이 대상을 바로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데, 전 이 표현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보어라는 이 표현인데, 이 보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보충해준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그냥 어떤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뒤에 가서 여러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때 이 보어라는 표현이 정말 딱 와닿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 예를 통해서 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보어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능이라는 이 용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보충해주는 말,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능의 종류에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다뤘던 수식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해서 크게 기본적으로 5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문장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생소함 느끼지 마시고 아, 내가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표현들을 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기본적인 준비가 모두 다 끝는데요. 오늘 함께 그 문장의 첫 번째 구조, 첫 번째 유형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유형이 가장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니, 첫 번째 유형부터 참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타동사니, 자동사니, 막 일형식이니 이런 생소한 표현들, 나한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저한테 막 쏟아지면서 아, 내가 이걸 지금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부터 포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채널에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공부할 때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어려운 말들 쓰지 않고 최대한 쉽게 그 단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문장의 구조는 5개밖에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암기는 조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각 구조에 해당되어지는 그 단어들, 그 동사들의 종류를 우리가 조금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동사 종류 5개? 딱 5개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구조에 해당되는 동사의 종류 한 5개?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사의 종류 5개씩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문장 구조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구조의 동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동사를 우리가 1형식이라고 쓰지는 않고요. 영어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공부했을 때, 이 구조는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의 구조를 만드는 동사는 바로 intransitive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intransitive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intransitive 이렇게 세 덩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너무 어렵지만 처음에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이 trans라는 단어는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tive라는 덩어리는 뭐뭐 하는 이라는 형용사 의미를 만드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앞에 나온 in 이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대상이 없는 동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사가 무언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없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동사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뒤에 동사가 움직이는 어떤 대상이 오지 않아도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ransitive는 움직이는 대상이 없는 동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동사와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I dance라고 할 때는 나는 춤을 춘다라고 해서 이 표현을 들었을 때는 별로 뒤에 더 무슨 내용이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I dance. 난 춤을 춘다. 그냥 의미가 완전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여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I have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아무 말도 안 한다. I have
라고 한 뒤에 아무 말도 안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어,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I have라고 얘기해 놓고 1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Goodbye everyone 이러고 나서 그냥 집으로 간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너무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쵸? 저 사람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지? 여보세요, 당신 뭘 갖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시던 거예요? 와서 저한테 나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댄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그냥 이 동사 자체가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한 표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표현들은 뭔가 뒤에 부가적인 표현이 더 필요한, 목적어라는 부가적인 표현이 더 필요한 그런 동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이 intransitive라는 이 동사들은 뒤에 I have와 같이 뒤에 어떤 추가적인 무언가, 목적어가 더 필요가 없는 그냥 이 dance라는 의미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동사에 대한 예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의 종류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많이 봤던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풀어 드려 볼게요. dance, 춤을 추다. 이미 춤이라는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I dance a dance. 이 dance라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dance라는 표현만 놓고 문장을 만들기가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수식어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I dance happily. 그래서 부사 표현을 넣었어요. 수식어 표현을 넣습니다. 이 문장 구조 깨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니 이 happy란 단어가 왔는데 왜 분명히 이 문장 구조의 기본은 동사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happy란 단어를 굳이 넣어가지고 날 헷갈리게 하지? 도대체 이 문장의 구조는 뭐지?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시겠죠? 이 happy란 단어가 온다고 해서 문장의 구조가 깨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식어는 문장에 한 개가 오고 두 개가 오고 여러 개가 와도 문장의 구조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 더 넣어볼까요? I dance happily on the stage. 나는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 표현을 넣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린 전치사가 수식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I dance happily on the stage. 수식어 두 개 들어온 그냥 첫 번째 intransitive verb가 들어간 intransitive 동사가 들어간 그 문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넣어볼까요? I dance happily on the stage with my friend. 전치사 덩어리가 하나 또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치사는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수식어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장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어가 3개까지 들어간 문장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I dance happily, I dance happily on the stage, I dance happily on the stage with my friend. 조금 아쉬우니까 표현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볼까요? 이번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밤에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무대에서 춤을 춘다 라고 할 때 I dance happily on the stage with my friend at night. 지금 여기 추가되어진 표현들이 품사로 따지면 부사, 또 기능으로 따지면은 수식어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렇게 dance라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서 I dance라는 기본 골격으로 다양한 수식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문장 구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하나만 더 도전을 해볼까요? walk라는 단어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I walk. walk라는 표현은 걸음을 걷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목적어인 뭐 걸음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I walk만 해도 이 walk라는 그 동사 자체가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I walk a walk와 같은 어떤 목적어 표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I walk만 해도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방금 전 우리가 이 dance라는 표현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 것처럼 이제 이 walk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식어를 넣어서 문장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I walk, 나는 걷는다. I walk slowly, 나는 천천히 걸음을 걷는다. I walk slowly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걷는다. 어디를 걸을까요?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로 한번 넣어볼까요? I walk slowly with my friend on the street. 음, 이렇게 쓰면 나는 친구들과 천천히 거리를 걷는다라는 의미까지 또 완성이 되겠네요. 음, 그럼 한 가지 더 넣어볼까요? 빗속에서 걷는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I walk slowly with my friend on the street in the rain. 아, 내가 비를 맞으면서 친구들과 천천히 거리 위를 걷는다라는 문장까지 우리가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slowly는 방법과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고, 그 다음 with my friend, 친구와 함께라는 전치사 구 표현이고, on the street, 장소, 그 다음에 in the rain,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그래서 문장을 더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swim, 수영을 하다, fly, 비행을 하다, rain, 이 표현 자체가 비를 내리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비가 내린다, 비가 오다라는 표현. snow라는 표현도 똑같이 snow라는 말 자체가 눈이 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snow만 딱 써도 그냥 눈이 내린다라는 목적어가 없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lie라는 단어 볼까요? lie, 거짓말을 하다.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자, sleep이라는 표현도 살펴볼까요? 잠을 자다. 더 이상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그냥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도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sleep. 나는 잠을 잔다. 어디서 잘까요? 침대 위에서 잔다. I sleep on the bed. 라는 거죠. 그럼 난 잠을 어떻게 잘까요? 행복하게 잔다. I sleep happily on the bed. 난 행복한 표정으로 잠을 자고 있나 봐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넣어볼까요? I sleep happily on the bed on Sunday. 나는 일요일에 행복하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 가족과 함께라는 표현도 넣어볼까요? I happily sleep on the bed with my family on Sunday. 나는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침대 위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I sleep이라는 이 기본 골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어서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동사들이 바로 우리가 기본 주어와 동사만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골격을 갖는 동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로는 지금 이 동사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표현들로는 이 동사 하나만 가지고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표현들로는 이 동사 하나만 가지고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부사나 접속사나 전치사들을 문장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한하게 다양한 창의적인 문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 골격, 이 동사 하나만 가지고서도 만들 수 있는 이 intransitive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금 드린 동사의 그 예들을 가지고서 수식어 문장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한번 해 보시면 우리의 기본적인 회화 또 작문 능력을 기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어와 동사의 기본 골격만을 가지고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
1번 구조인 intransitive 동사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정리해드린 그런 동사들을 한 5개 정도만 머릿속에 두시고 기본적인 주어와 동사만을 가지고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면 다양한 수식어들, ly가 붙은 부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문장을 넣으셔서 다양한 문장들로 한번 길게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영작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재미와 자신감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발전과 성장은 무한 반복, 무한 연습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로 접하게 된 이 intransitive 동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드시면서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의 코멘트와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